예비고1 여러분 안녕하세요. 숭실고 정진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고교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가는 때죠.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정보 압축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09년생이십니다. 숭실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든 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교과와 비교과와 수능을 모두 챙겨야 될 운명을 타고났네요. 지난해 선배들에게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재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니까요.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이 바뀐 상태에서 입학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입시의 변화는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을 챙기고 이 각각의 비중만 달라지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도 비교과도 그리고 수능도 버리지 않고 모두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느 학교에 입학할 것인지는 너무 중요한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효과적인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왼쪽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꼭 해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온라인 무료 검사 9개, 커리어넷이라는 진로교육 정보망에 들어가시면 중고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심리 검사가 9개나 있어요. 이 9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난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불었던 MBTI 열풍 기억하시죠? 나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MBTI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면모를 발견해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나누면서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난 이런 성향이 강하네 를 확인하면서 쾌감을 느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로상담 심리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었던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학교 선택의 시작이에요. 왜요? 그걸 안 하면 친구를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뭐라 카더라 라는 이야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시면 고교 선택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친구는 성격도 다르고 또 특징도 다르고 장단점도 달라요. 그 상황에서 그 친구에게 어울리는 학교가 여러분에게 어울릴 수 있는 학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무료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불안이 많고 일이 손이 잡히지 않을 때에는 이것부터 해서 나를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불안이 좀 잦아들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2024년 3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에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EBS-I에서 공짜로 다운받아서 풀 수 있는데, 이 시험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성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우리 중학교에서 몇 등인데 당신 고등학교에 가면 몇 등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요. 이 중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솔직히 답하기가 애매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상관도는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시는 숫자 있죠? 27%, 36%입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숭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3월에 봤었던 성적을 가지고 국수형 성적을 합산해서 등수를 매기고 여러분들의 중학교 내신이 몇 %였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본 성적입니다. 그랬을 때 학평 4%의 고등학교에 학평 4% 이내에 들었던 학생과 중학교 내신 4% 이내에 들었던 학생이 100% 일치하기는커녕 27%밖에 일치하지 않아요. 11%까지는 왜 해봤냐면 요게 지금 현행 9등급제의 2등급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뀐 1등급 이 10%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유효할 것 같아요. 1%밖에 오차가 없다 보니까 내가 11%에 걸려서 2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10% 안쪽에 들 수 있는 1점 몇 %를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고등학교 내신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100%가 아니라 36%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학평 11% 이내의 학생들 중에서 중학교 내신 11% 이내였던 학생은 15명 이기 때문에 36%만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중학교 내신 성적과 고등학교 학력평가 성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중학교 때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갖고 좋은 학습 습관을 가졌던 친구들이 불리할 거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좋은 습관은 고등학교 때도 너무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단 수능 시험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습관과 학습 태도만으로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내신 얘기를 하십니까? 갑자기 학력평가하다가 왜 내신으로 넘어가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고등학교 학력평가 성적과 내신 성적의 상관관계는 이와 같이 매우 높습니다. 2등급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74%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학력평가 11% 이내에 있는 친구들이 내신 2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11%에 위치할 가능성은 74%예요. 꽤나 높죠. 100에 가깝잖아요. 여기 27보다 여기 74, 여기 36보다 74,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해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하겠죠. 그때 해봐야 되는 건 뭘까요? EBSI의 고1 3월 학력평가를 국수영을 다운받아서 풀어보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준수해서 푸셔야 돼요. 나 시간만 좀 있었으면 이거 다 맞출 수 있었는데, 네,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내에 푸는 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갈고 닦으면 그걸 맞출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 내에 못 풀었다면 이 안에서는 내가 아직 수학 능력 시험이 요구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구나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래야 객관적인 자기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맞추어서 EBSI에 있는 2024년 3월 고1 학력평가 국수영을 시간 내에 풀었어요. 그러면 채점도 하셔야겠죠. 거기에는 정답과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해설 강의도 제공돼요. 그리고 등급 컷도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급 컷을 확인한다면 지금처럼 1등급 4%, 2등급 11%, 네,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몇 등급을 받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숭실고등학교의 3월 학평 기준에 성적을 적어줬어요. 네, 왜 적어줬을까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어떤지를 확인시켜주기도 위함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등급에 위치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넣는 거예요. 물론 지금 1학년과 내년에 1학년이 되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겠죠.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숭실고등학교의 성적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2등급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여기가 이제 11%가 기준, 1등급까지가 4% 기준. 네, 아까 얘기했듯 학력평가나 모평,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 안에 있으니까 이게 9등급제 안에서 1등급, 2등급입니다. 그 숫자는 4%에 약간 모자르는 국어 실력은 조금 딸리는구나. 2등급까지로 놓고 봤을 때는 국어 성적은 11%가 들어와야 되는데 11%를 초과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위치할까? 만약에 요 커트라인에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숭실고등학교에서도 국어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75% 정도의 확률이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학 등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4% 기준에서 0.32 정도 모자라죠. 그리고 2등급까지로 확장하고 나면 11%를 0.31 정도 초과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게 될 10% 기준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숭실고등학교 수학을 몇 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영어는 사실 좀 다릅니다. 영어는 퍼센트 기준이 아니라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90점 미만의 경우에는 2등급에 들어가거든요. 그 숫자가 대개의 경우에 4%, 11%를 타겟팅한다고 봤을 때 우리 학교 친구들은 요 정도 영어 준비는 좀 되어 있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험 문제를 풀어본다면 내가 숭실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에 위치할 수 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만약에 다른 학교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기준 4%, 11% 기준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 학교에 11%, 4%의 문안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는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내신을 출제하고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학력 평가를 한 해에 3번 정도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신이 이렇게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학 능력 시험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냐 못 갖추었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아까 충분히 했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도가 높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가면 난 얼마나 할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뭐 해보셔야 돼요? EBSI의 2024년도 3월 고1 학력평가를 다운받아서 국수형을 제 시간에 풀어보고 채점하고 등급 컷을 확인하시는 작업을 같이 하신다면 아까 했었던 커리어넷에 있는 이런 심리검사와 함께 지금 이 불안에 떠는 10월 말 11월을 보내시면서 의미있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준비해 주시고요. 숭실고등학교는 그럼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숭실고등학교는 이렇게 1, 8, 9, 7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127주년을 맞이하는 미션스쿨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세운 숭실학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미션스쿨로서 예배와 찬양과 경건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을 저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적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인생에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고등학교는 성적이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성적에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 숭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존재를 긍정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해 줄 거예요. 그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근본적인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교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지금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넓고 급식실 좋고 밥 맛있고 이런 것들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입시 결과, 교육과정, 비교과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숭실고 온라인 서재가 있는데 찍어보시면 우리 학교의 교육계획서라든지 그리고 학교 홍보 책자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결과물들이 여기에서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QR코드를 마련했으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색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인공지능 수학과 인공지능 기초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학교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숭실고등학교에 오시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확신해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일반 수학에서는 다뤄주지 않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적 지식을 제공합니다. 수업 시간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생기부에 적힐 것이고 여러분들의 교과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컴퓨터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숭실고등학교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최대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고 그것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 학년이 13개 학급에 388명, 지금 현재 1학년. 그러면 3학년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어가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규모가 왜 중요할까요? 이 규모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입시의 변화에서 10%라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5등급제 하에서 여기 10%면 38명까지가 1등급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입학했을 때 줄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우리 학교는 인원이 줄지 않을 거예요. 인근에 새로운 재개발 구역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인근에서 가장 많은 학급수를 보유한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숭실고등학교에 오신다면 이 인원이 적어서 생기는 절대평가 과목이 아니라 상대평가 과목에서 1등급이 없어지는 문제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숫자 안에서 자신의 등급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1등급 받기 전략이 요 많은 숫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 인원수에. 그래서 학급 규모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원이 적어서 폐강되는 교과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만한 그런 규모와 학교의 교육과정에 열정을 갖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양한 우리 학교만의 특색적인 교과목들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의 강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비교과 안에서도 숭실고등학교만의 강점이 충분히 드러나는데, 이 비교과는 페임이라고 써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거를 관할하는 한 부서가 존재하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챙겨가면서 추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교과 활동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꿰어져서 수직으로 계열화되도록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여름방학에 하게 될 하이 유니브, 진로심화 스터디 같은 것들이 조직적으로 엮이고 수업과 얽혀서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인재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디자인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숭실고 유튜브 채널에 담당 부장님이신 김현태 부장님이 페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내용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QR코드를 확인해 주시면 숭실고등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학교 홍보에 관련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는 최근에 찍은 전체적인 학교의 부장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는 1시간 30분짜리 영상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페임이라고 얽힌다고 얘기했죠. 그 페임으로 얽혔을 때 이런 것들이 특색적 활동인데 각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 진로심화 스터디, 학술제, 하이유니브 전공설계 캠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두 프로그램들은 많은 친구들이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심화 스터디의 경우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 논문을 작성하는 팀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팀 프로젝트에서 혹시라도 이탈하거나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율활동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또 따로 제공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교과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담당 지도교사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들고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술지에 어떤 논문들이 발표되었는지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아주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나 이 학교에서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이 유니브 전공설계 캠프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대학교 교수님들이 21개 대학 전공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엄청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3년 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름 방학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 수업을 미리 들으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활동들은 우리 학교의 좋은 입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의대와 약대, 서울대, 고대, 연대와 같은 데에 이런 입시 결과를 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하이 유니브 프로그램과 아까 나왔었던 진로심화 스터디 프로그램들이 잘 엮여 있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대와 약대는 사실 우리가 특별히 자랑하진 않았지만 이게 대한민국에선 서울대 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의대와 약대를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은 우리 학교의 생기부가 분명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의대와 약대를 보낼 수 있는 학교인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단연간 배출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숭실고등학교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이 페임이라는 프로그램과 또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잘 조직되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서울대 위라고도
대한민국의 질서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대와 약대도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비교과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로상담부에서 여러분들이 전공과 교양을 아울러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썬 코딩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발표회도 여는데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아주 재기발랄한 활동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학교 가서 이런 활동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숭실고등학교에 입학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깎이지 않고 드높일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무언가 찾아서 탐구하고 싶을 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학교를 만나서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교에 좋은 수시 입결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방금 이야기한 그런 우리 학교만의 강점의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숭실고등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숭실고등학교 입학할 친구들을 미리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자기의 학교에서 새로 맞이하게 될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펼쳐나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